저희가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원래 나가야 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실습이랑 그다음에 온라인 실습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1년 동안 총 6번의 실습을 하는데 한 번은 현장 실습, 나머지 5번은 온라인 실습을 했다는 것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단 실습도 똑같이 전공처럼 2학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3학년 때 성적을 좀 바싹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론 전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습에도 약간 혼을 갈아 넣으시면 이 아이들이 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과 온라인 실습이 무엇이 다른지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간호학과는 어쨌든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00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지면은 출석을 해야 하는데, 현장 실습 자체는 출석이 그냥 출근이에요. 출근을 하면 출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학교마다 온라인 실습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에 오전 출첵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오후 출첵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이 출석 체크는 산학협력처에서 열어두는 그 줌에 들어가시면은 화면에 그 출석 번호를 띄워줘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 출석 번호를 저희가 입력을 해서 출석 인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 공휴일이 낄 수가 있잖아요. 공휴일 보충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 실습 나갔을 때는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을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과제가 배정이 돼서 그 추가적인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면 출석 인증이 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일지는 현장 실습이고 온라인 실습이고 두 가지 모두 다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현장 실습은 따로 제출을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지침서에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지침서를 그냥 제출하는 게 끝이었고, 온라인 실습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어요. 순회지도라는 게 있는데, 순회지도는 컨퍼런스랑은 별개로 진행되는 거였어요. 실습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했던 거를 교수님들께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현장 실습은 주 1회 총 2번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 실습이다 보니까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브닝 퇴근할 때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냥 오늘 어땠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뭐 케이스라든지 뭐 과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받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총 2번을 하는데 이때는 줌 미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줌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과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은 한 번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의학용어 시험 보고 핵심술기 시험 보고 그리고 대상자 실제 대상자 케이스 발표까지 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컨퍼런스를 온라인 실습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 1회 총 2번을 합니다. 1주차 한 번, 2주차 한 번. 근데 이게 매주 학교에 가서 하는 대면 컨퍼런스가 아니고 한 번은 줌 온라인 컨퍼런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대면 현장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줌으로 할 때는 케이스 발표에서 앞쪽 부분이죠. 저희 그 문헌고찰하는 부분, 문헌고찰을 발표하고 그리고 했던 과제들 발표하거나 그리고 의학용어 시험을 쪼개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면일 때는 케이스 발표, 이제 저희 간호중재 내리는 거 있잖아요. 진단 내리고 그런 거 발표하고 또 과제 발표하고 의학용어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핵심술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은 아무래도 직접 병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큰 과제가 많지는 않아요. 온라인 실습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지침서 안에 추가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VR 보면서 보는 거랑, 저희가 봤던 VR은 그 여성 간호 할 때였는데 아무래도 병동을 못 나가다 보니까 그 분만실이나 아니면은 병동 이런 거 이제 교수님들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360도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니면은 영상 시청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너싱 스킬,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싱 스킬,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보건 교육하는 게 있었고, 성인 간호는 팀 모듈 해가지고 팀플 과제가 또 따로 있었어요. 아동 간호학은 부모 교육하는 거 저희가 역할극 같이 했던 거 있고, 생각보다 온라인 실습 과제가 더 많습니다. 시험 전주에 현장 실습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헬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실습이 시험 전주다? 그러면 좀 그나마 덜 힘들다?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두 개를 다 해봤거든요. 시험 전주에 현장 실습도 해봤고 시험 전주에 온라인 실습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성적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실습이 만약에 시험 전주에 걸렸다 하면은 총 실습 기간이 2주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주차 때 모든 과제를 다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2주차, 그러니까 시험 전주죠, 바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1주차 때 모든 과제를 다 끝내는 거를 목표로 두시길 바랍니다.
현장 실습 준비물은 제가 이렇게 챙겨갔는데요. 일단 실습복, 간호화, 머리망, 그리고 명찰, 학생 명찰이랑 그다음에 휘장 있잖아요. 저희 학생 간호사 휘장. 그거랑 그다음에 머리 삐져나오는 거 하려고 실핀도 챙겨갔었고, 지침서랑 압박 스타킹 필수. 그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여분의 마스크, 칫솔, 치약, 가글, 생리대, 보조 배터리, 핸드크림, 작은 간식 일단 이렇게 챙겼어요. 가끔 그 애플워치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 간호사니까 그냥 애플워치보다는 아날로그 시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핸드크림은 사실 실습하는 그 시간 안에는 쓰지는 못해요. 계속 손소독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퇴근하고서 손이 거칠어지면은 이제 그때 발라주는 용도로 챙겨갔었고, 저는 이제 동기가 포도당 캔디 선물해줘가지고 포도당 캔디 가져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실습복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약간 당 떨어질 때 그럴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A4 판 그거랑 그다음에 A4 용지, 그리고 포스트잇, 수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첩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포스트잇이랑 A4 용지 여분을 많이 챙겨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A4 용지 판에다가 A4 용지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필기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바이탈 종이도 사실 실습 나가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식 때 선물 받긴 했거든요. 근데 나가서 쓰질 않았어요. 너무 안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이탈 측정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병실 호수랑 그다음에 대상자분 성함 그리고 바이탈 측정했던 그 수치 적어서 그거를 그냥 간호사 선생님께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위는 챙겨갔지만 쓰지 않았고, 테이프 가져갔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물쇠 가져갔지만 저는 그 비번 누르는 사물함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고, 옷걸이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퇴근하고 나서 실습복 그냥 거기다가 접어두고 오거나 이러면은 꾸깃꾸깃해지잖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 실습복 같은 거 걸어두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임펜이랑 현관펜 챙기셔야 되는데, 뚜껑 있는 것보다는 다이소 가면은 똑딱이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쓰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간호학생이지만 바빠요.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체크할 것도 많은데 뚜껑을 열고 닫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똑딱이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볼펜도 검정, 파랑, 빨강 각각 챙겨가지 마시고 3색 볼펜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분으로 사물함에다가 볼펜을 좀 챙겨두시면 좋아요. 가끔 잃어버려요. 실습 필수템은 일단 압박 스타킹 진짜 필수. 걔는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압박 스타킹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임펜이나 현관펜 같은 건 무조건 똑딱이가 엄청 편하다는 거. 그리고 뭐 볼펜도 교원 볼펜 필요 없어요. 그냥 모나미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볼펜 같은 거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나갔던 병원은 데이가 7시에서 오후 4시까지 출근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브닝이 12시에서 9시까지였어요.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시간은 너무 이르고, 저는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7시까지 병동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병동에 도착을 하시면은 간호 선생님들께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앞에 그 스테이션에 계신 선생님들께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병동 한 바퀴 돌면서 간호 선생님들께 인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다 가다 마주치는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모든 의료진 분들 또는 모든 그 병원 직원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보이는 분들께 다 인사하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식사 전에는 식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간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식사 후에는 식사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걸 이동 시에 알려드려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습할 때 주로 혈당 체크나 바이탈 체크만 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관찰했던 거는 바이탈 측정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 안내, 제가 갔던 데가 간담체 병동이고 그리고 이식 병동이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약간 정형외과 병동도 같이 쓰고 되게 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입원 환자분들 오시면은 병실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복 가져다 드리고, 이제 뭐 짐은 옆에 있는 그 락커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으시고 스테이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환자분 기본적인 키랑 몸무게 그리고 측정하는 거 있었고, 평소에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서 간호사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수술 전후에 이제 바이탈 사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서 쟀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올라오시는 분들 침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BST랑 AST 그다음에 EKG 하는 거 관찰했고, 코로나 시국이어서 혈당 측정하는 BST는 실제로 하지 못했다는 거 저희는 학생들끼리만 해봤습니다. 수술하는 외과 병동이다 보니까 수술 부위 드레싱하는 거 관찰했었고, 그다음에 JP랑 그다음에 해모박 관리하는 거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IV 하는 거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꼭 봤던 것 같고, 2주차 때는
학생들끼리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지도하에 간호 학생들끼리 IV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글리세린 관장하는 거를 봤어요. 수혈 전후, 그다음에 약물 믹스 및 투약하는 거 다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간호 학생들은 가서 병동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많이 따라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실습을 나가시면은 최대한 많이 간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많이 좀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간호 선생님들도 도와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세요. 최대한 따라다니시는 걸.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저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 가면은 첫날 인수인계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학 용어 같은 거는 지침서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좀 한 번씩은 읽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은 다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뭐 HD나 뭐 POD 이런 거 첫날 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차마 이런 것까지는 여쭤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인수인계 시트를 이제 출근하면은 출력을 부탁드려가지고 봤는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나갔던 병동은 한쪽에는 환자 번호, 그리고 성함, 선별, 나이, 병실, 진료과 주치 담당의 진단명, 식단 이런 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왼쪽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냥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호학생으로서 인수인계 때 할 일은 인수인계 시트를 받으면은 거기 옆에다가 바이탈 사인, 특이사항 같은 거 체크를 합니다. 인수인계 할 때 뭐 어디 호실, 누구 환자분, 어제 바이탈 될 때 뭐 BP가 너무 높게 나왔다, 아니면은 세추가 뭐 떨어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 두었다가 저희가 정규 바이탈 할 때 가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재면은 더 좋겠죠? 아무것도 인수인계 때 안 듣고 있다가 갔는데 갑자기 환자분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수인계를 들었다면은, 아, 이 환자분 어제도 BP 높았는데 오늘도 BP 높은가 보다, 그냥 원래 혈압이 높으신 분인가 보네 하고서는 일단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간호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되고, 인수인계가 끝났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끝나고 이제 바로 EMR 보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날 OP 일정이랑 그다음에 검사 일정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환자가 몇 시에 OP가 있고 몇 시에 뭐 텍스트 엑스레이라든지 뭐 검사 일정이 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EMR에.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이제 그 환자분 옆에다가 몇 시 OP, 몇 시 검사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뭐 수술 끝나고 오시면은 바로 바이탈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EMR을 저희가 대상자 케이스를 하려면은 가서 이렇게 베껴와야 되잖아요. 당부드릴 말씀은 EMR을 베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EMR 베끼려고 케이스 스터디 하려고 현장 실습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랑 같이 현장 실습을 하고 계시다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명이 뭐 병원 라운딩 돌고 있을 때 한 명은 EMR을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거를 적어와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했던 그런 케이스 스터디에 있는 그 사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사정 및 과거력 그런 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신체 검진했던 거, 그리고 뭐 ER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신 분이라면은 왜 응급실 통해서 내원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체크하시고, 그리고 약 어떤 거 들어가고 있는지 투약 정보, 그리고 진단검사 뭐 하셨는지, 그리고 임상적인 수치가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랑 수술 관련 내용이랑, 그리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인수인계 시트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명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시트에 이분이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진단에 관련된 그 필요한 내용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비스톤 해가지고 그 담당 절제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절제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식단도 되게 많이 변동되어 있으셨고, 뭐 아이오 체크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변동이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꿀팁 같은 거는 물품 위치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 옵저하려고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뭘 하나 두고 오신 거예요, 물품을. 선생님이 저한테 학생간호 선생님 뭐 좀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 했는데 갔는데 물건이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 결국에 선생님 다시 와야 되잖아요, 찾으러.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품이 어디 있는지 좀 체크해 두시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가져다 드릴 수 있고, 제가 현장 실습할 때는 선생님이 해파리캡이랑 그다음에 그 관장용 주사기 챙겨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해파리캡은 제가 위치가 어딘지 알았거든요. 근데 관장용 주사기는 어디 있는지, 그 주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그건 약간 쭈삣쭈삣해가지고 결국엔 선생님이 찾으러 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병원에서 절대 크게 수다 떠는 거 금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뭐 식당 아니면 이동 시 환자 이야기 절대 금지. 그리고 바이탈 사인 정산 범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습 전날에 다 암기를 했고, 최대한 현장 실습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정말 모든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내가 이번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하면 가서 진짜 내가 몰랐던 거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뽕을 뽑아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서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현장 실습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에 혼을 갈아 넣으시는 게
저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습 나갈 선배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현장 실습 나가시는 그분이 압박 스타킹이 없다. 그럼 압박 스타킹 선물? 아니면은 휴족 시간? 아니면은 포도당이나 뭐 초콜릿 작은 간식거리들? 이런 게 좋고, 아니면 핸드크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드크림은 현장 실습뿐만 아니라 뭐 교내 실습이라든지 이럴 때도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현장 실습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저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필 또 시험 전주가 현장 실습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과제는 과제대로 있고 그리고 또 시험 공부대로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실습할 때 주의사항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병원에서 절대 크게 수다 떨지 않기, 환자 이야기하지 않기, 그냥 조용조용히 다니시는 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끝나고도 그날 공부나 과제가 많은가요? 병원마다 달라요. 제가 갔던 병원은 수간호 선생님께서 따로 숙제를 내주시진 않았는데 다른 친구가 갔던 병원은 수간호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과제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거는 해야겠죠? EMR 베꼈던 거 그대로 타이핑 쳐서 한글화 시키는 작업을 일단 전 했고, 그리고 모르는 의학 용어나 모르는 질병들 그런 거는 찾아서 정리를 따로 했던 것 같아요. 인수인계 시트가 앞뒤가 2장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에를 이렇게 두 명 나눠서 거기에 진단명이 있잖아요. 진단명을 저희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실습을 가가지고 그 진단명을 다 타이핑 쳐가지고 이분이 뭐 때문에 지금 입원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수인계 할 때 친구들끼리 그거 자료 공유해가지고 이분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진단명이 뭔지 알면 EMR 볼 때도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이래서 이 약물을 쓰는 거였구나,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해요. 모르는 의학 용어는 적어두고 바로 집에 와서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시험 전주 현장 실습 시 시험 공부 꿀팁은 시간 분배 같은,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현장 실습을 시험 전주에. 일단 개인적으로 시험 전주에는 데이 근무를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데이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였잖아요. 그래서 4시에 끝나고 집으면 5시, 그리고 밥 먹고 뭐 씻고 하면 6시. 그럼 6시부터 그 다음날 데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브닝은 9시에 끝나요. 집에 와요. 그러면은 10시 와가지고 씻고 뭐 하고 하면 11시? 그럼 11시부터 공부를 새벽에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12시까지 출근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적어도 11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데 집에서 늦어도 9시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험 전주에 만약에 그 데이나 이브닝을 자기가 고를 수 있다면 데이를 하는 게 좋고, 시간 분배 같은 거 사실 꿀팁이 없는 게 집에 오면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시험 전주다 보니까 선택사항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고 가고 하는 그 버스에서 강의안 보면서 그랬거든요. 강의안 보고. 근데 하지만 이랬는데도 현장 실습 그 전주에 갔던 그 시험은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총 5개의 온라인 실습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내용은 출석 체크, 오전, 오후 2번 한다는 거, 그리고 의학용어, 너싱 스킬, 케이스 스터디, 사전학습, 핵심 술기, 자가일지 채우는 거는 모든 온라인 실습 과목이 다 똑같았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팀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팀플 과제 저희 따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기웅이나 결핵 그 2가지 종류로 뭐 한 주는 결핵,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기용 이렇게 해가지고 팀플끼리 팀플로 과제하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 간호사회에 저희 듣는 거 있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이랑 워크북 하는 게 중점적인 거였는데, 워크북은 학교에서 파일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로 안에 타이핑 치는 거였어요. 제가 맡은 구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보건교육시 보건교육자의 역할, 공공보건의료 조직의 기능과 역할, 뭐 국가결핵관리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모자보건사업에 의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워크북 채우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 이 술기를 왜 시행하는지, 이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근거, 이론적 근거를 찾아 넣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례 채우기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분만 그 산모가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산모의 출산 과정이라고 그러죠. 분만 과정을 제가 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였어요. 뭐 태아는 몇 킬로그램에 태어났고, 뭐 계대가 뭐 얼마나 됐고, 뭐 이런 걸 다 채우는 거였는데 전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례 채우기 할 때 진짜 울면서 했어요. 이게 제일 힘들었고, 여성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VR 보는 거. 아동은 사전학습 보고서라고 해서 질병 8개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는 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건 타이핑이었기 때문에 그냥 문헌고찰을 8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호자 교육 팀플이라고 해서 저희는 철분제 복용 방법에 대해서 역할극 했었거든요. 4세 아이한테 철분제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간호사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그 팀 조원 한 명이 그 부모 역할을 맡아가지고 역할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치료적 의사소통은 그 대상자 한 명 정해가지고 전 엄마를 했거든요. 정해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대화 같은 거 하면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제가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웹 기반 실습은 학교에서 정리해서 올려주는 그 링크가 있어요. 영상 링크 보면서 이제 소감이나 뭐 정리, 내용 정리 하는 거. 자기 이해 분석은 아무래도 정신간호학 특성 자체가 대상자를 대하기 전에 간호사인 자기 자신의 그거를 먼저 좀 이렇게 알아야, 파악을 해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그런 거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간호 실습할 때 되게 좋았어요. 약간 교수님이랑 컨퍼런스 할 때도 약간 상담받는 그런 기분이었고, 애니어그램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들을 때도 되게 심리 테스트 하는 기분? 그래서 정신 실습이 되게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OT는 온라인 실습이고 현장 실습이고, 실습 당일 시작하는 당일 그 월요일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주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OT를 듣게 되면 과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온라인 실습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아무래도 자기주도 실습이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그 2주 동안 해야 되는 과제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빨리 끝내버리던지 아니면 쪼개서 하루 쪼개서 2주 동안 쭉 할 건지 그런 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 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던 거, 그런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지침서의 사전학습 부분을 채울 때 전공책이나 강의안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출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가끔 교수님께서 이거 어디서 찾았냐고 여쭤보셨던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뭐 인터넷이요, 네이버 블로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처가 있는 전공책이나 강의안을 찾아서 사전학습을 채우시는 게 좋고, 지침서의 사전학습 부분은 저는 3학년 1년 내내 실습 전에 다 채워놨어요. 실습 시작하고 나면 과제해야 돼서 지침서 사전학습 채울 시간이 없거든요. 실습하기 그 전주 평일에 채우거나 아니면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시간 이렇게 써가지고 사전학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학습을 채워야 되는데 칸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저처럼 종이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온라인 실습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일단 저는 사전학습 부분을 양치기를 했어요. 사전학습 부분을 진짜 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종이 막 진짜 최소 3장부터 막 5장까지 이어붙여서 썼고,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사례 아니면 과제 관련 같은 거 있으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냥 교수님께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컨퍼런스 시간에 대답을 하고, 뭐 교수님께서 누가 먼저 발표해볼까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서는 서로 막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해볼래? 하면은 그냥 빨리 손을 들고서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컨퍼런스 시간에 임하시는 게 좋고, 현장 실습과 마찬가지로 케이스 스터디에 혼을 갈아 넣으시는 거를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사실 이게 모든 과제는 다 잘해와요.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해요, 정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케이스 스터디는 교수님이 피드백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용어는 제가 사실 성인간호학 실습 때 의학용어를 거의 안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시험 보니까 그 시험지 받자마자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의학용어를 진짜 망쳤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저렇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뭐 컨퍼런스 전날에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쪼개요. 일단 장수를 뭐 4장이다 그러면 4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외우겠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의학용어를 미리미리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날에 다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온라인 실습의 장점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작성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유튜브처럼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업로드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만 제가 메일로 전송을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고, 케이스 스터디 관련 자료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팁 같은 거를 적어놓은 파일인데 총 7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순서에 맞게 제가 타이핑을 쳐놨어요. 그래서 대상자 질병에 관한 문헌 고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사례 요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간호진단에서 우선순위 내리는 방법과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자료는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간호진단 세우는 방법, 그리고 장단기 목표 세우는 방법,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간호중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간호평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어놨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참고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정리를 다 해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꼼꼼하게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파일을. 그래서 예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는 파일이니까 3학년이나 2학년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간호학과 3학년 현장 실습과 온라인 실습의 차이점이나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저의 작고 소소한 그런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 개강 전에 찍다 보니까 약간 누락된 내용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번 연도도 현장 실습이나 온라인 실습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끝!